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방사능 괴담에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지켜내자 건강한 불경 지키기 범시민단체연합회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모닝포커스 백지선 본부장입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향해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김준기 본부장님께서 오늘 행사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런 심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과연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까지 이런 마음에 가슴에 이 울분이 터집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지는, 행사 취지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번 바다는 정직하고 수산업도 정직하고 다 정직한데 이 정치인들이 말이 오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바다는 안전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 정치 선동 괴담에 속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이 방사능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 수산 우리 바다는 안전하고 우리 생선은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많이 드셔도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취지를 잘 아시고 우리 절대로 정치괴담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안전한 바다, 우리 안전한 수산물 마음껏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준기 본부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죄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또 부산시 의원이신 박종률 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구를 기장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민감한 이런 자리에 지역을 두고 계신 우리 박종철 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부산 지부장이신 강성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엽제 전후회 울산 지부장이신 권영국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사무처장이신 윤방원 처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국장
회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이성구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은 자수연 이 대표로 계시는 이 정말로 대한민국 애국자 이혜선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박경만 목사님 아까 오셨던데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시네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빠졌습니다. 우리 탈원전 폐기 문재인 정권 때부터 탈원전 폐기 및 에너지 정상화 부산 시민연대를 이끌고 계시는 이분도 그 바닷가에 기장 이쪽에 계시는데 우리 윤정미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일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경남 지부를 이끌고 계시는 강인호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북 지부를 이끌고 계시는 윤한우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너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전후의 회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은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철입니다. 예, 정말 이 붓구전 날씨에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산시 의회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지건 위원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부산시 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률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후쿠시마 이 오염수 이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먼 거리를 정말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서울대 의대의 강근욱 교수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여기 불안한 감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장에서 태어나서 기장에서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60년째 그 오염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에서 또 참석해 주신 윤정미 회장님은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에 맞서서 싸우다가 지금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괴담은 더 이상 선동정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 정치가 바뀌다 보니까 이 탈원전이 친원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친원전에서 또 정권이 바뀌면 친원전이 탈원전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윤정미 회장이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해 주신 우리 모닝 포커스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발표를 해주실 우리 강근욱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의대의 핵의학과를 전공을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말씀을 안 들으면 과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애국자이듯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애국자 돼서 민족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미끄럼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부산의 수산물은, 대한민국의 수산물은 꼼꼼하게 촘촘하게 검사를 하고 감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수산업계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3분 스피치를 윤정미 기장군 주민이자 기장원전협회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정말 어르신들 보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7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우리 고리 3, 4, 5기 방사선 환경평가에서 그 울산에서 내려온 탈핵들과 이틀 동안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장군에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 지키신 어르신분들이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5, 6년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남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르신들 뵈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과 이 탈핵 무당들의 짓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과학적인 논리냐 정치 논리냐 하면 무조건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옛날에 그 강호병 사건이나 그럴 때도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이었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엮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방사능 괴담은 정말 우리가 과학적이다면 우리가 봤을 때 IAEA라는 국제적인 기구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기구. 그 기구에서 안전하다라고 나왔고, 우리 기준치 이하라고 분명히 나와서 30년을 거쳐서 일본에서 서서히, 그것도 알프스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수를 서서히 30년에 나누어서 뿌리겠다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좌파들은 정말 중국에는 입을 꼭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서해안을 바라보는 53기에 있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이것보다 50배, 100배 더 많은 양을 내면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그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 그 후쿠시마 처리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구, 원자력 안전기구 IAEA에서 검증이 되고 해서 나오는 처리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본에는 발작을 합니다. 일본에는 발작. 왜 일본에 발작을 하겠습니까? 지난날 그 강호병과 사드에서 재미를 본 정치인들 아닙니까?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까지 아마 이렇게 방사능 괴담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방사능 괴담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실 사람들은 수산업자와 소상공인,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꽁치 통조림 만들고 하는 우리 그 2차, 3차 산업까지 뭐 그 다음에 관광객들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정말 방사능 괴담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뭐 여기서 그거 믿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 그 더불어민주당과 탈핵 무당들, 저는 그 탈핵이나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제가 한 6년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탈핵 무당과 한 6년을 싸우다 보니까 이 탈핵 무당들 별거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지금은 정치를 위해서 막 이용을 합니다. 총선도 이용하고 대통령 퇴진도 이용하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서가 자기들이 별 볼 일 없을 때는 나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막 이명박 대통령 퇴진시키려고 그냥 막 강우병 선동에 했지. 강우병이 뭔지도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우리가 뭐라 합니까? 탈핵 무당이라 하죠. 무당. 앞으로 혹시 어르신들 그런 것들 보면 야 이 무당들아 하고 되게 좀 혼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도 과학적인 논리에서 가왔는데 좌파와 민주당이 퍼뜨린 후쿠시마 괴담의 팩트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그 처리수 1리터당 삼중수소 기준치 1000배가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100km를 흘러가면 1천만 배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만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한국도 더불어민주당과 탈핵무당 이 개변을 통하는 이 뭔 정치적인 그 노리고 하는 그 자들이 발작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는 발작을 하지 않고 입 꾹 담고 일본에는 발작하는 그런 조직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조직들한테 두 번 다시 속는 방사능 괴담은 내년 4월까지 끌고 갈 때 우리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부산시 우리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수산물 먹기 캠페인을 한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횟집을 찾아다니면서 회를 먹습니다.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르신들도 회 많이 드시고 오메가3 섭취하시면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 더러운 탈핵들을 한번 지켜봅시다. 내년 4년까지. 내년 4월달 총선에서 압승해가지고 이 탈핵들의 무리들을 송두리째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준기 본부장님께서 선언 및 낭독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세력 심판 촉구 구호 제창에 임의 강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민주당과 방사능 괴담으로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방해하지 마라! 민주당과 야당은 정치적인 괴담과 선동을 중단하라! 방사능 괴담에서 우리 수산업과 어민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부 행사를 마치고 바로 제2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근욱 교수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셨고 같은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로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 환자 진단, 치료와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의료분과위원으로 국제방사선 안전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창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회장, 서울대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십니다. 방사선과 건강,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등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강건욱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며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강건욱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를 지켜주신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쓰게 되고 또 요즘에 이제 후쿠시마 뭐 여러 TV에도 나오게 된 이유가 이런 거짓 선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고 저희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짜 전문가들이 거짓말로서 또 선동해 국민들이 넘어가겠다 그렇게 싶어서 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내과 의사면서 또 핵의학과 의사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암은 주로 이제 갑상선암, 전립선암, 또 신경내분비 종양이라 그래서 좀 희귀암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방사성 물질, 즉 핵물질을 환자의 몸에 집어넣어서 치료합니다. 여기에 있는 갑상선암 환자는 제 환자였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전신 사진인데 폐에 이렇게 막 전이가 돼서 시커먼 암덩어리가 폐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은 이제 방사선 요드는 후쿠시마나 아니면 체르노빌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던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약으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데 그 양은 70억 베크렐 또는 100억 베크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죠. 그러면 환자분이 뭐 지금 같으면 뭐 1베크렐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100억 배를 줘도 죽는 것이 아니고 암이 죽는 것입니다. 암이 죽고 6개월 지난 뒤에 다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 갑상선 전이 됐던 암이 다 사라져서 완치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많은 방사선을 투여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방사선을 투여해서 얼마나 빨리 배설되는지, 어느 장기로 분포되는지 이런 거를 주로 연구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 제가 8년간 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저희 같이 활동을 했던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또 일본 분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 ICRP라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정책을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도 있는 원자력 안전법에 있는 1년간 인공방사능 1mS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기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8년간 활동했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이 2011년도 이제 3월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처음에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나왔죠. 1000배보다 더 많은, 지금 후쿠시마 방류하겠다는 1000배보다 더 많은 방사선은 이미 벌써 저 폭발을 하면서 저때 방사선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간 지금 늘 뉴스에서 나오는 알프스라는 그 처리 장치는 2013년 3월, 즉 2년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 동안은 계속 방사능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프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방류하지는 않고 이렇게 탱크에다가 계속 쌓아놓으면서 이제 필터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버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12년이 지났는데 2년간은 그냥 쏟아졌고 10년간은 저기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바다는 사실 방사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중수소도 원래 자연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것은 칼륨이고요. 칼륨은 사실 우리 몸에도 개개인이 대부분 4,100베크렐이라는 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체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면 원자력병원에 가면 전신계측기라는 기계 안에 딱 서 있으면 한 5분 정도 서 있으면 내 몸의 방사능을 다 측정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인공방사능 물질 중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은 핵폭탄입니다. 그 1960년대, 70년대 미국하고 소련이 한 2,000개 정도를 핵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뭐 프랑스나 영국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미소가 했죠. 거기서 나온 방사능이 지금도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물을 떠서 측정을 해도 플루토늄, 세슘 이러한 원자로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핵무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 동해 바다를 측정해도 나오고 뭐 태평양이든 지중해를 측정해도 다 나옵니다. 극미량이긴 하지만 다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나서 조금 더 했고요. 후쿠시마는 더 하긴 했지만 기존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핵물질 그냥 공기 중에 바다에다가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지금처럼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노출시킨 거기 때문에 수만 배가 더 많이 나왔죠.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식약처의 요청으로 소비자 단체 3분, 저기 여성분 방금
식약처 사진이 없어져 버렸네. 네, 이 세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식약처 공무원들하고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2015년에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이와테라든지 아오모리라든지 뭐 또 홋카이도 이런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일본 수산청이 2년이 지나고 이제 알프스도 장비가 잘 작동을 하니까 후쿠시마 앞바다를 비롯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는 청정지구가 됐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수입을 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입 금지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당시에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수입하느냐. 괜찮다는 걸.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잡아서 우리도 측정해보자.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새벽에 4시에 나가서 그 무로란이라는 홋카이도 지역에 우리나라 명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바꿔치기 할까봐 새벽에 이 배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에서 하역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한 상자를 사서 절반은 일본 수산청이 가져가고 절반은 한국 식약처가 가져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차이가 없이 역시 그때쯤 되니까 오염이 거의 없다는 걸 우리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괜찮다는 사실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일본 수산물이 괜찮다 그러면 당시에는 WTO에서 질 뻔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겼고요. 지금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의 이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또는 어떤 거는 매달 이렇게 해역의 방사능을 측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센터가 있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제가 이제 거기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히 하고 있냐면 방사능 물질은 삼중수소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드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합니다. 심해도 측정하고 표충수도 측정하고 연안도 측정하고 바닷물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 그 해조류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류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다 공개돼서 이렇게 1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로 매년 만듭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2011년이 아니라 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도 이전에 했을까? 1993년도에 소련이, 그 당시엔 소련이죠. 그 동해에다가 핵 폐기물을 갖다가 버리는 걸, 몰래 버린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일본이 발견하고 대대적인 신문이 나고 우리도 알게 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66년부터 거의 30년간 몰래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들 놀래서 우리 동해가 다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 서해 모두 다 계속 측정해 왔던 겁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해양 방사능을 자세하게 측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해양 측정하는 포인트입니다. 한 40개 해양 측정 포인트고요. 울릉도 쪽에서도 측정하고 있고 우리 남해 제주도 앞바다에서 측정하고 있고 포인트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점을 찍으면 거기에 측정한 값들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보고서 형태로도 나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2010년도에 나온 보고서, 해양 방사능 조사, 오른쪽에는 2021년도 보고서, 뭐 그 사이에도 매년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도 역시 공개가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대로 프린트 하시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삼중수소가 걱정이 돼서 난리잖아요. 일본이 삼중수소 갖다 버린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그 표를 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 하나하나가 측정한 표인데요. 맨 왼쪽에 보면 바닷물이 0.5에서 1.5 정도 사이, 제일 낮은 점수는 0.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높은 건 1.5 정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 검사 자체가 아주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높게 나온 데 있습니다. 저렇게 높게 나오는 정도는 어디냐? 바닷물이 강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물이나 낙동강물 수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생수 안에는 보통 1 내지 2 정도 사이가 들어있습니다. 리터당. 그러니까 마치 바닷물이 높은 데는 강처럼, 아니면 우리가 먹는 생수만큼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져 2011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 강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바닷물은 삼중수소가 우리가 먹는 생수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럼 생수에는 삼중수소가 들어있을까? 원자로 때문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풍에 의해서 성층권에서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빗물 형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강으로 돼서 바다로 간 다음에 바다에서 희석돼서 사라지죠. 얘는 이제 반감기라 그래서 12년이 지나면 반씩 줄거든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원래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의 희석 효과 때문에 우리가 먹는 생수나 강물에 비하면 바다는 항상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적습니다. 2011년 이후에 2011년도에 사고가 났죠. 자,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년간 아무 대책 없이 삼중수소는 계속 쏟아져 나왔고요. 지금보다도 1000배가 쏟아져 나왔고, 그 1000배는 태평양을 빙글빙글 돌아서 한 6, 7년 지나고 10년쯤 지난 다음에 결국 한국에 왔는데 거의 1경분의 1, 굉장히 적은 양이 온 거죠. 그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삼중수소에 비해서, 그럼 원래는 2011년도 이후에 10년이 그러니까 7, 8년이 지나면 2018년 정도에 뭔가가 약간 증가되는 게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검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많은 방사능을 일본이 태평양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쏟아 부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동해, 남해, 서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1000분의 1을 방류를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음. 이게 이제 알프스 장비를 이제 간단히 보여준 거고요. 알프스는 이렇게 이제 원자로가 지금 노심이 녹아서 지금 있는 상태, 개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수나 이런 것들 빗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를 차폐를 해놨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정화를 해서 필터를 합니다. 필터를 하면 대부분의 중금속과 미네랄은 다 걸러집니다. 우리가 증류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증류수를 옛날에 물을 끓여서 했지만 요즘에는 다 중공사막이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 한 번 필터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3차 증류수라 그러면 3번 필터를 거칩니다. 그러면 진짜 순수한 물만 남죠. 그러다 보니까 플루토늄이라든지 요드라든지 스트론튬 이렇게 문제가 되는 중금속이나 미네랄, 그러니까 방사선을 띠고 있는 것들은 다 걸러져 버리고요. 순수하게 물만 남는데 문제는 삼중수소는 물 형태다 보니까 걸러지지가 않아서 그냥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C14이라 그래서 탄소 저 부분도 걸러집니다. 세슘도 걸러지고요. 가운데 있는 요 삼중수소만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를 하는 기준치를 초과할 때, 그래서 일본이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바닷물 해수를 끌어다가 저걸 기준치 이하로 다 희석시켜 버리면 결국은 환경 기준에 맞게 된다라는 거를 한 겁니다. 이 동경전력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은 이걸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거를 타당하다 안 하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을 신뢰를 하기 위해서 IAEA라는 국제단체에다가 국제원자력 기구에다가 이걸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환경적으로 안전하냐. 그래서 IAEA가 지난 1년간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다음 주시죠. 네, 이 삼중수소는 이 후쿠시마는 위치가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대 방향이죠. 동해 쪽이 있지 않죠. 다음 슬라이드가 있네. 네. 해류, 저게 바로 구로시오 해류입니다. 구로시오 해류는 적도 쪽에서 북극 쪽으로 가는 해류죠. 그렇기 때문에 강물과 같이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올라온다는 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건 다 미국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된다면 이 상하이에 있는 이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는 연간 220조, 즉 후쿠시마가 연간 방류하겠다는 삼중수소의 10배를 지난 20년 전에 완공돼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얘는 바로 서해나 동해로 빠져나가지만 워낙 우리가 자연에서 생기는 삼중수소가 많다 보니까 역시 이것 측정을 우리가 지난 30년간 측정했지만 얘가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시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 구로시오 해류를 거꾸로 해가지고 한국에 바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일은 지구가 거꾸로 돌지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해라. 만에 하나 지구가 거꾸로 돌면 어떡하나. 그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예,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선에 의하면 세슘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한 700배 정도 약합니다. 그게 좀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물을 먹고 있고 우리 몸에는 삼중수소가 항상 40베크렐씩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이 생기지가 않죠. 특히 물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축적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축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열흘 정도 지나면 반이 다 배출이 돼 버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면 1베크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다음 슬라이드. 삼중수소가 지금까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높았던 적이 1000배가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1963년입니다. 1963년은 저희 현재보다 이게 10배거든요. 그 다음에 100배, 1000배입니다. 1000배가 높았습니다. 왜 1000배가 높았냐면 당시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소련이.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구가 만들어내는 양의 수천 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계셨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 뭐 수돗물 먹고 뭐 다 그랬잖아요. 1960년대 무슨 뭐 지하수도 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1000배를 먹고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 1000배를 먹은데 그럼 문제 암 안 생겼느냐? 그 이유가 그래도 삼중수소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기 10 마이크로시버트인데요. 지금은 0.01 마이크로시버트고 자연에서 우리가 먹는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즉 칼륨이 제일 많은데 그냥 우리가 고기 먹고 채소 먹고 뭐 이러면 들어오는 방사능 물질이 1년에 그러니까 이게 10 마이크로시버트인데 5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도 삼중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의 5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1000배가 많아져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000배는 후쿠시마 방류수 앞에 희석돼서 나가는 그 물입니다. 그 물을 먹어도 옛날에 1963년도에 우리 모든 지구인들이 먹던 그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삼중수소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기준은 달라서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정도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만이면 우리가 1mS입니다. 우리가 국제 기준, 인공방사능 기준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7,000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0.1mS만 맞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원전이 많아요.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원전이 많습니다. 우리 월성 원전 같은 원전이 바로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 토론토에 30km 떨어진 피커링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그렇죠. 우리도 뭐 기장이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산 시내 바로 옆에 있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삼중수소를 많이 내는 이제 월성 같은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00 정도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 분들도 한 3, 40밖에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분도. 그러니까 저 위에 100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기준을 봐도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 인근에도 식수 기준은 다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거꾸로 가고 있네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아니 뒤로 가지 말고 네, 다음. 하나 더 뒤로. 네. 그 월성 원전 인근에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삼중수소 때문에 많은 이슈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2015년, 2020년에 용역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노출된지를 보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예, 다음. 네, 두 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왼쪽이 양남면, 양북면, 간포입니다. 이거는 바로 월성 원전 인근에 있는 면과 읍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경주시, 그 다음에 울산시, 서울시가 되죠. 그럼 서울시에 있는 분들은 삼중수소가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서울 사람들도 다 생수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삼중수소를 끊임없이 먹고 있어요. 점 하나하나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왜냐하면 생수 안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먹고 있기 때문에 소변에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양남면에는 높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높은 분은 한 16 정도 나옵니다. 16. 그래 봐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수돗물 기준을 다 이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이제 무시할 정도 수준인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이제 IAEA가 지난 7월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로시 이제 IAEA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정부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IAEA라는 게 이제 국제 유엔 산하의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과 그런 또 부흥을 책임지는 그런 기구고요. 그럼 일본은 왜 IAEA에다 그러니까 일라인은 왜 일본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느냐? 대변한 게 아니고요. 일본이 요청한 겁니다. 동경전력이 이렇게 앞으로 방류를 할 테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일본 정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원자력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걸 안전하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일본 정부만 가지고 못 믿겠으니까 국제기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달라 그래서 IAEA에다 요청한 거고요. IAEA는 일본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그림이 뭐냐면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역이고요. 그 빨간 점이라고 그 위에 적혀져 있는 게 3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저 지역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은 통제구역입니다. 방사선이 오염이 돼서 일반인이 아예 출입 금지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3km 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방류를 하게 되면 얼마나 피폭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준 겁니다. IAEA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 0.0003 만분의 3mS고요. 만분의 3mS를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면 맨 밑에 적혀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저 주민이 저 3km 지점에서 살면서 수영도 하고 그 어로행위도 하고 우리가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물고기를 먹고 그리고 살면 3만 년 동안 살면 1mS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사람이 3만 년 동안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지역도 안전하다라고 IAEA가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 IAEA 보고서는 저거를 방류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방류해도 안전하다라는 과학적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야당 쪽에서 엄청나게 IAEA가 했다고 때를 썼는데 IAEA는 그렇게 결론했습니다. 이거를 방류를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과학적 검증만 해줬지 그거를 일본이 방류하든 말든 그건 일본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IAEA는 우리나라를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요청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알아서 우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봐야 되죠. 그래도 다행히 해양과학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해놨었습니다. 계속 일본이 방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류를 타라서 구로시해를 타라서 미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보통 한 6, 7년이 걸리고요. 한 10년째 이제 피크가 될 수도 있는데
100만 분의 1 정도 베크렐로 옵니다. 우리 해역은 0.1 베크렐이에요. 근데 0.00001이라는 게 100만 분의 1인데 그 얘기 뭐냐면 이 우리가 먹는 이 생수 안에 있는 양의 100만 분의 1이 온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은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얘도 측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도. 그런데 100만 분의 1? 당연히 측정이 안 되죠. 저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음. 그럼 실제로 그 100만 분의 1 베크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6천억 년을 우리가 살면 그럼 1mS를 초과합니다. 6천억 년을 살아야 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야지만 기준치를 초과해요. 우리나라 해역입니다. 일본은 아까 했지 3만 년이잖아요. 3만 년이 우리나라는 6천억. 그만큼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위험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린애는 위험하지 않냐, 임산부는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 10배 곱하면 됩니다. 왜냐면 10배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600억 년이에요. 그럼 600억 년 사는 어린아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1% 위험해도 그 위험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위험한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어떤 놀이기구가 그거 탔는데 1%가 죽어요. 그런 놀이기구 타시겠어요? 만에 하나, 10,000명 중에 1명이 죽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거 타시겠어요? 못 타죠. 10,000명 중에 1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험도가 아니라 얘는 계산해보면 1조 분의 1입니다. 1조 분의 1. 1조 분의 1명이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1조 분의 1명이 암이 생길 수 있는 걸 위험이라고 얘기합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1% 만에 하나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만에 하나라 그러면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10,000명 중에 1명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1조 분의 1명이 죽는 걸 가지고 어떻게 위험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70억 명밖에 안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밖에 안 사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아주 공포를 조장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이게 위험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환경단체가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익 챙기는데 그 다음에 정치적 이권에 이제 이거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먹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헐크라는 영화도 봤고 고질라는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서는 다 방사능 때문에 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당했잖아요. 거기 괴물이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피폭을 당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인가요? 그 일본 사람들 지금 다 도시를 형성해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극미량의 방사능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들이대서 지금 끊임없이 공포를 만들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지만 위험하다고 얘기해야지만 항상 자기네들의 광고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취재해 갔다가 넣지도 않고 항상 위험하다고 한 다음에 취재를 하더라고요. 다음. 자, 이거 최근에 이 남해 어민들이 했던 시위입니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조 분의 1의 위험. 그러니까 6천억 년을 살아야지만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노해놓고 해골 그림 그려놨잖아요. 오른쪽에는 핵 그려놨잖아요. 저거는 환경단체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물고기는 이렇게 앞으로 핵물질이 될 거고 이렇게 먹으면 죽는 게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완전히 이건 환경단체 휘말리신 거예요. 그 자살행위 하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죠. 부산역 앞에서 우리 수산물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국민들이 겨우 믿을까 하는데 위험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제 어민들이 동조를 하시는 거는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제가 이제 서균열 교수하고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같이 이제 대결을 했는데 한 3번 했습니다. 뭐 SBS에서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에 댓글에 제 욕만 써져 있더라고요. 예, 소균열 교수님은 뭐 영웅인데 제가 뭐 거기에 뭐 그래서 후쿠시마 물은 온갖 저 혼자 다 먹으라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바뀌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바뀌어서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됐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욕을 먹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다음. 자, 제가 이제 수협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협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전한 건 알겠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뭐 시위를 해봐야 안전하다고 해봐야 일반인들 믿겠느냐? 다 그거 뭐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럼 정부가 안전하다고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정부 보고 계속 끊임없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부가 방류 반대했습니다. 방류 반대하는 순간에 저거는 방류하면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같이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가 6월 16일부터는 매일같이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일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해역이 깨끗하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맨날 알프스를 다녀왔더니 뭐 알프스가 검증이 잘 돼 있고 뭐 앞으로도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그거는 일본 국민들이 걱정할 문제입니다. 알프스가 작동을 안 하면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됩니다. 우리나라는 알프스가 작동 안 해도 하나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알프스 없을 때 다 방류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깨끗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일본 정부에 이중된 것처럼 그러니까 친일파 소리를 듣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시위를 하면 됩니다. 일본 환경단체하고.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일본 정부가 못하면. 우리나라는 관계없는 나라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떠드나요? 그러니까 야당도 친일파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데 왜 한국에서 떠들고 싸워서 마치 우리 해역에 문제가 될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여기 이제 최소경 그 글마당 대표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책자도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사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강건욱 교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감동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제 그 질문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진행은 우리 연구소 명예교수님이신 옥권 교수님이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옥군입니다. 오늘 우리 강 교수님 좋은 자료 보여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저 더불당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기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신문에 기고가 몇 개 돼 있고요. 방송에는 한 10몇 번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상황의 영향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에 대한 생물 축적에 대한 상황이 인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생물학적 축적 농축 개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환경단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플랑크톤이 먹고 나면 또 물고기가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어가 먹고 뭐 또 다른 이제 큰 참치가 먹고 이러면 결국은 농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참치를 먹는 인간은 굉장히 많은 방사선을 먹게 된다. 이게 바로 그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수은 같은 카드뮴 같은 이런 그 중금속의 이론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방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지금 나오는 삼중수소는 농축이 전혀 안 됩니다. 물이기 때문에. 물은 농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1이 있으면 우리 사람 몸에도 이제 그걸 먹는 사람이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바닷물은 생수와 달리 0.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중수소를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은 해양 심층수를 먹으면 됩니다. 그 지금 나와 있는 기장군에 4천억 들여서 만든 그 기계가 있어요. 큰 시설이.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은 삼중수소가 10분의 1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이런 생수에. 그러니까 오히려 양은 적게 먹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바다가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슘 이런 것들은 농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농축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바닷물에 비해서 우리가 잡는 물고기가 보통은 한 25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 농축이 됩니다. 그 정도 농축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6천억 년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배를 곱하면 60억 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200살 이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살까지만 안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7천만 년 뭐 계산하다 보니까 700만 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낮아도 지금은 100만 년보다는 더 지나야지만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네. 네. 지금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생물 농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널리 전파를 하셔가지고 삼중수소가 생물 농축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명확히 하셨으니까 그것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전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강 교수님이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고 하는데 강 교수님이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알 권리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연에 대한 그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 인도의 농약 공장 폭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라이트 나우 액트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가 특별법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을 특별법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문가가 설명회를 10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이거는 체르노빌 사고 때 소련은 지역 주민들한테 아예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난 이후 3일 동안 어린아이들이 방사능 요들을 엄청나게 많이 피폭을 당하고 갑상선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알리는 걸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후쿠시마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방사능을 스스로 측정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자기들이 지역 주민들이 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저 같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민들이 이해하시고 또 그거를 다시 또 강연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퍼져나갈 것이고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강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상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모닝포커스 최수경 대표입니다. 오늘 우중에도 우리 고엽제
어르신들 저 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울산 또 마산 경북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고엽제를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25일 날 우리 국회에서 고엽제 환자분들을 위한 우리 국회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원식 의원님, 또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님, 또 우리 지역구의 장재원, 이채익, 그다음에 안병길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7월 25일 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우리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정부에서 더 많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고엽제 김길래 총장님 같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중에 여러 가지 준비에 조금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이 우중에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저기 각 지부장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원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디 갔습니까? 카메라, 메인 카메라 어디 갔습니까? 예. 이 환희 TV 방송국에서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면서 끝내 우리 바다를 지키자! 이래 하면 지키자 해 주십시오.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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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